사랑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제트 김기덕입니다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뭔가 데이트는 기억이 납니다. 아, 이름은 그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요. 김기덕이 그 2시에 김기덕입니다. 헤헤헤 이런 거 그랬었는데. 그 이제 그게 있었군요. 다른 사람이 하나요 지금? 컬투쇼로 바뀌었나요? 아니 그거는 채널이 달라요. 방송이 달라요. 그거는 아. 지금 그 후에 방병수도 했었고 되게 여러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라디오를 안 들어서 윤종신도 그 시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윤종신? 네, 윤종신도 그 시간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두대라고 해가지고. 두 대. 네, 두데이트. 2시 데이트. 자, 그럼 오늘은 그 블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블로그. 예. 해볼까 블로그. 하는데, 자, 제가 생각할 때는 토미님은 블로그를 언제 시작하셨나요? 블로그를 연도가? 한 3년 전쯤 시작한 것 같아요. 3년이면은 2015년? 네. 부터 시작을 하신 네네네.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블로그에 처음에 이제 뭐 영화 리뷰. 영화 리뷰? 네, 자꾸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제 잊어버리니까 나 혼자 봐야 되겠다. 구독자 나 한 명. 그래서 굉장히 막 매일매일 들어가고 막 사랑스럽게 막 쓰다듬으면서. 나 혼자 들어가는데 카운트는 계속 안 하고. 그리고 막 조회수 하나. 그래. 공감 하나. 하나. 내 글에 내가 댓글 한번 달아볼까 막 이렇게. 댓글 달리는 거 맞나? 하면서 신기한 정말 걸? 기뻤던 때가 제가 되게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보다도 약간 제3세계 그런 영화를 되게 독립영화 좋아해요. 같은, 네, 네. 독립영화나 프랑스나 이태리 영화를 좀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런 영화를 하나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저 같은 똑같은 취향의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이 블로그에 어떤 댓글을 썼는데 굉장히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기도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걸 느꼈는데 되게 좋았다라고 해갖고 그쵸, 그럴 때 이게 생각이 바로 인터넷에서 만난 어떤 공감되지. 그런 유명의 어떤 사람과 어떤 공감대가 아닌가 똑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그렇죠. 그런 그래, 기분을 이제 느꼈죠. 네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원래 성격 자체가 제가 이런 SNS를 좀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이런 걸 절대로 내가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내세워서 나의 일상을 알려주고 이런 거를 굉장히 혼자서 막 거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좀 적응이 안 되긴 해요, 사실. 뭐 나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올리고 이런 거 자체가. 꼭 굳이 올릴 필요는 없죠. 그런 거. 근데 보통 이제 행보가 다 드러나잖아요. 올리다 그렇죠. 보면 네. 이제 드러나죠. 페이스북도 지금 뭐 어디서 글을 쓴 것도 다 추적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핑크팬더님은 어떤 계기로? 아니, 몇 제 년도에? 얘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곰님부터 그럼. 언제 시작하셨어요? 전 2011년 11월에 시작했죠. 왜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들 낳고 나서 네. 그때쯤에 책을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박훈정부서. 박훈정부서 그렇죠. 시작이었죠. 책을 네. 읽은 거에서 연유하죠. 프로슈머라고 뭐 프로듀서와 컨슈머 약자라고 그렇죠. 썼었는데 그치? 엘비트 플러. 네, 그래갖고 앞으로는 뭐 지식을 생산하고 같이 소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 그 네. 책을 보고서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돼라고 써있길래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아들을 낳고서 그 다음 달이다 추워가지고 집에다가 방풍지를 바르다가 이 방풍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되겠구나 해갖고 방풍지 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네.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방풍지 연구소 인테리어 쪽이네요, 그러면? 인테리어라고 뭐 아무도 안 하는 그런 단어. 우리 아무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자료가. 그래갖고 한국, 독일, 일본, 뭐 프랑스, 미국 다 뒤졌습니다. 다 뒤져갖고 인터넷 뒤지고 다 뒤져서 쌓아 올렸죠, 방풍지에 대해서.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집이 지금 무슨 뭐 예전에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이렇게 우풍 때문에 방풍지를 바를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지금 힘들게 사시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그 당시 살던 데가 대림 아파트였는데 좀 오래됐었습니다. 아파트인데 그랬어요? 그쵸. 추워가지고 방풍지를 한 20만 원어치 바르니까. 방풍지를 20만 원어치요? 예, 그렇죠. 정말 방풍지를 발랐네. 정말 부자시군요. 방풍지로 발랐네 지금. 미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뭐 미친 겁니다. 비닐 사하고 바르고 뭐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풍지 연구소라고 정말 있는 자입니다. 방풍지를 지금 20만 원어치 샀다는 것 자체가. 하여튼 뭐 아무래도 제가 방풍지로 다양한 실험을 해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가진 게 온 집- 돈밖에 없으니까. 온 집에 다 불렀는데 생각보다 방풍제 효과가 좋습니다. 추운데. 여름에는 어떻게 뜯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냥 냅뒀습니다. 여름에도 뜨거운 바람이 들 들어오니까. 여름에. 그렇죠. 뜨거운 바람이 들 들어오고 어차피 단열은
열도 뭐 나가지 않지만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니까 아. 여름에는 비닐 발랐던 건 좀 띄었는데 그 바람 막는 거는 그대로 냅뒀죠. 해충이 못 들어오니까 어차피. 아. 그래갖고 왕창 바르고 사계절용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방풍기가. 봐야죠 사실은. 어. 공기가 이제 안 통하게 되니까 가끔 이제. 근데 제가 살던 데가 시흥시라서 시흥시. 예, 거긴 독가스가 밤에 시흥시 또 주민들이 또 말 아니 뭐 조심하세요. 아닙니다. 시흥시 주민 다 알 겁니다. 뭐 독가스라 해고 냄새가 어느 날인가 그래도 시흥시 어디 지역에 따라 다르죠. 정왕동이죠. 네. 어메, 시흥시가 정왕동. 얼마나 넓은데. 그것도 엄청 정왕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흥시 정왕동. 아 정왕동. 독가스가 나오나요? 정왕동 되게 유명합니다. 거기 막 나도 하늘에서 그래야지. 분홍색 눈이 내리고 옛날 얘기죠 벌써 저희 아들이 벌써 8살이니까 8년 얘기인데 분홍색 눈이 내리고 뭐 밤에 문을 열어놓고 자면은 코가 아파서 잠이 깨는. 왜냐면 이제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밤이 되면은 네. 뭔가 가스를 내보내가지고 거기 근처에 폐기업체. 방구로 그렇게 끼나요? 단체로? 아니 거기 이제 그 뭐랄까 유독물 폐기업체들이 있는데 그 폐기업체들이 이제 밤이 되면은 내보내는 것도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일전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나갈 수가 없어 나갈 것 같아요. 냄새가 뭔가 세상에 맡을 수 없는 냄새들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만간에 죽을 것이다. 여기 월급 받는 것은 숙명수당이다. 네, 그런 얘기 했었죠. 지금 이거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아니, 말 그만하겠습니다. 네. 더 지금 하면 취소세도 모르게 조금 네. 있다가 안 돼, 지금. 중앙정보부 같은 데로 끌려갈 수 있어요. 정항동이 지금 많이 좋았답니다. 왜냐면 황교 기자가 심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아까 업체들이 뭔가 많이 중국으로 독가스. 넘어갔다. 역시 마지막에 물타기. 독가스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정말 정왕동이라고 독가스.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1년 독가스. 진짜 이건 저희가 근무할 때 정말 아니었습니다. 사람 살만한 데가 아니었는데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일자리 워낙 많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또 시흥시 정왕동 또 주민 여러분 약간 우영수를 넘나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곡괭이와 낫을 들고 지금 정왕동 주민들은 다 압니다. 어디까지 냄새 났었는가에 대해서 알고 녹색 차단지대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막 그 정황역에서 타가지고 지금 금정역에서 갈아타는 중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게 부동산의 집값에 영향을 준 게 또 있는지 독가스가 그 지역이요? 네. 적겠죠. 그 당시에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여기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했을 겁니다. 저도 막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거기 살다가 조금만 좀 돈이 생기면은 정왕동을 벗어났죠. 계속해서. 그 2011년에 어떤 정왕동의 어떤 그 출생률하고도 뭔가 좀 관련이 있을까요? 출생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아무 관심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정도 조사 하셔야죠. 못 닦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마음 편하게 시흥시 얘기는 여기까지. 나중에 혹시 입지 분석 얘기할 때 그럼 시흥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시흥시의 집이라도. 그렇죠. 다음 에피소드로 시흥시 독가스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보자. 시흥과 안산 무서운 거 많습니다. 시흥과 안산의 그 독가스와 부동산의 어떤 진실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차례. 예. 저는 이제 블로그를 2009년부터 이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독서 리뷰 올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죠. 아니 서프라임 직후에 그 혼란한 시절. 그 혼란한 시절. 그런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종말에 가까웠다는 그 시절에도 그렇죠. 뚜벅뚜벅 나의 길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독서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뭔가 책을 읽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책을 읽고 실천을 한다든가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철학적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책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원래는 책을 읽었을 때 옛날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물론 지금도 도서관에서 주로 많이 보긴 하지만 그때 도서관에서 주로 봤거든요. 맞습니다. 책값이 비싸가지고. 네. 근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남의 책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워낙 읽는 책이 많다 보니 내 책이 아니니 그 좋은 문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한글 워드에 다 일일이 적었었습니다. 그때 그 돈이 없었다는 건 돈이 어느 정도 없었습니까? 수중에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신용카드는 있었네요.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김대중 정부 때니까. 그 총각 때였네요. 아니요. 심지어 또 결혼. 그렇죠. 네, 총각 때였으면은 미쳤어. 그러면 이제 뭐 집에도 생활비도 거의 그렇죠. 못 들여다주고. 네, 어쨌든 집에서는 뭘 드셨나요 그러면? 집에서는요 고기를 먹었습니다. 공기. 쌀이 없어가지고. 네. 정말 이거 인간 승리 아닐까요, 이게 지금? 네,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책을 하다가 이게 그러면은 리뷰라는 걸 써보자 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워드에다가 또 쓸까 했는데 그때 책을 읽었을 때
그 좋은 문구를 워드에 썼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워드를 다시는 안 보더라고요. 아, 그쵸. 네네. 예, 워드 안 열심히 보게 쓰기만 됩니다. 했지 그쵸, 그쵸. 절대로 안 보더라고요. 아. 아직도 그 파일들은 있어요, 컴퓨터에 분명히. 그래서 뭐 이럴 바에는 뭐 네. 굳이 워드에 할 필요 뭐가 있겠냐. 블로그라는 게 보니까 있던데 네. 거기다가 올리자라고 해서 사실은 블로그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올리는 게 뭐 두 분도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예. 남을 의식하거나 누가 와서 내 블로그 와서 볼 거다 예. 라는 거조차를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초창기에는 뭐 조회수 이런 건 전 생각도 않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 리뷰 쓰고 그리고 블로그는 보지도 않았어 그 후에는. 리뷰 쓸 때만 들어가서 리뷰 써놓고 나오고 리뷰 써놓고 나오고. 지금 이웃이죠? 지금 이웃은 42,000인가 3,000인가 뭐 그쯤 되던데. 아무도 안 보긴 하잖아. 4만이 그렇죠. 아무도 그러니까 안 보고 4만이 됐네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마디로 대단하십니다. 말해서 덧글이 달리면 뭐지 이거? 그런 거죠 한마디로. 덧글이 왜 달리지? 왜냐면 이거를 누구를 의식하고 이제 블로그를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쵸, 그쵸. 그냥 나는 내 리뷰를 쓰겠다. 그냥 나를 위해서 네. 했던 건데 덧글이 달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블로그라고 해 덧글이 달린다는 것 자체도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던 그쵸. 거죠. 그 시절에 뭐, 네. 서프라임 찍고 그 시절에 아무것도. 근데 그런 거 덧글이 없었죠. 달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블로그를 굳이 얘기를 하면 저를 위해서 나의 발전, 거창하게 보면 자아 형성, 자아 실현, 네, 형성. 네, 실현 이런 것을 위해서 사실은 시작을 했던 거죠. 블로그로 네. 여행인가에 대한 강의군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왜 보시면 요즘 그런 것들 많잖아요. 갑자기 얘기가 좀 엿보 새는 것 같긴 하지만 블로그를 하라고 그렇게 많이 독려를 하잖아요, 사실은. 특히나 이런 자기개발 이런 쪽 분들, 지금 부동산 쪽이시든 아니든 뭐 마인드 쪽이시든 또는 뭐 자기를 위해서 블로그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하는 것 핵심은 그거거든요. 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블로그를 해라 이거든요. 블로그가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전 그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을 해요.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블로그를 했다가 그게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쵸. 네.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거를 보면 대부분 그보다는 너라는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라라거든요. 중심이 다르군요. 그렇죠. 남을 중심으로 바라볼 거냐, 나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바라볼 거냐. 어떻게 보면 곰님도 내가 원하는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다가 그게 누적이 되다가 축적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인정을 해줘서 이런 그렇죠. 사람이 있구나 해서 네. 계속해서 몰려드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좋아서 한 거지 남한테 그렇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 예, 아니죠. 예. 지금도 근데 그렇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너가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너의 그런 너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네가 이 세상에 아까 얘기했던 컨텐츠로 세상에 나아가서 흔히 말하는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돼야지만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다.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거를 그 얘기를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크게 움직이죠.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래 맞아. 저기 맞아. 나도 살아남아야 돼. 뭔가 이 세상에 내 이름 석자 명성을 날려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 제가 생각할 때 오래 못하는 거죠. 그쵸. 오래 하기 힘들죠. 네.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그렇죠. 내가 자꾸 남을 아니다 보여주기 보니까. 위한 네. 걸 무슨 뭘 할지 나만의 모르겠고. 콘텐츠가 있긴 하더라도 이걸 내가 쓰고 싶어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할까 계속 이게 머리에 떠오르지를 않고 미치겠네 이거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와서 해주는데 도대체 오래 이 못 내용이 하죠. 과연 예.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래- 제가 볼 때. 그럼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보면 블로그 그쵸. 그 하는 분들이 의외로 좋아가지고 막 잠도 안 자고 새벽 2시에 막 쓰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저기 하고 싶은 쓰고 걸 하다가 그걸 괜찮은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인데. 그래서 그게 사실 크리에이터죠. 네. 근데 정확하게 보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걸로 통해서 자기의 인지도를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끊임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 스스로 지치고 힘들고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힘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참.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하면은 남들이 볼 땐 대단하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죠. 대단하십니다. 하루에 최소한 2-3개를 계속 글을 올리고 있으니 네, 그렇죠. 그것도 두세 개나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무조건 9시에는 리뷰를 올리고 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거의 이렇게 책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거의 뭐 한 달 30일 중에 25일에서 27일 정도는 리뷰가 올라가요. 아니, 거의 틀림없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게 저는 습관이 됐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책을 읽었으니 리뷰 쓰자. 뭐 처음부터 블로그를 했던 목적일 거니까. 조만간에 문화평론가로. 영화를 실제로 지금 요 날짜인 요 추석 10월달 시작돼서는 계속 영화 리뷰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책 리뷰도 쓰는 게 3-4개 됐는데 영화는 이제 극장에서 본 건 그때그때마다 올려야 되니까 오늘도 사실은 오늘도 베놈이라는 리뷰를 올렸지만 무섭습니까? 네, 내일은 또 암살인이 올라가요. 어젯밤에 베놈 보고 오늘 아침에 암살인 봤거든요. 영화 보시고 그거 하시네요. 파이널 포트레이트 보셨습니까? 파이널 뭐? 파이널 포트레이트. 그거 네. 재밌을 것 같던데. 어제 보니까. 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정도면 영화사에서 협찬 안 들어오십니까? 협찬은 아니고 가끔 시사회 초대를 하죠. 네, 그래서 시사회 초대를 그래서 봤죠. 저는 그런 것들이 보면 낮에 할 때도 있고, 예. 저 그래서 기자 시사회도 초청받아서 간 적이 멋지십니다.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제가 그 하고 싶은 거를 하기 때문에 그걸 꾸준히 이거를 힘들다 생각보다는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다가 뭐 굳이 얘기하면 최근에 제가 부동산 글은 좀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별로 쓰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얘기 드린 것처럼 나는 이거 자체가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블로그를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인정받으니 이 사람들이 와서 그걸 읽어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블로그 덕분에 의도치 않게 인생이 방향이 바뀐 거죠. 원래는 뭘 하고 싶으셨어요? 원래는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이게 블로그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원래는 투자를 통해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게 꿈이었죠. 예. 근데 막상 해보니 나랑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왜냐? 그렇죠. 내가 버핏은 투자하는 걸 버핏이죠. 정말 즐기고 재미있고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건 내가 평생 할 거지. 정말 워렌 버핏처럼 이게 너무 즐겁고 이것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를 했다. 뭐 제가 한 콜만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해서 그럼 한 콜마가 좋겠다라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가격이 올랐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바로 이거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투자자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올랐구나. 이지 와 짜릿하고 이건 아니더라고요. 대신 저는 반대로 책 읽고 글 쓰고 또 거기다가 추가로 강의하고 이게 결국에는 제가 더 원하는 거였던 거였거든요. 자아실현의 네, 길을 가시는 다만 그게 블로그를 통해서 그게 연결이 된 거죠. 채널이 블로그였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책 읽는 거는 블로그 상관없이 했던 거고 그 책을 읽고 리뷰를 올려 글을 쓰는 건 블로그 했던 거고 처음에는 리뷰 블로그처럼 리뷰만 계속 올리다가 그 후에는 뭐 리뷰뿐만 아니라 다른 거 일상도 올리고 뭐 이것저것 뭐 투자에 대해서 올리고 이것저것 다 올렸던 거죠 무조건.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내가 얘기했던 글쓰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쌓이면서 결국엔 책까지 나올 수도 있던 거고 강의도 될 수 있었던 거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했던 것과 결국엔 블로그 덕분에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흘러간 거를 인정을 해요. 더구나 블로그 덕분에 엄청나게 내가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된 것도 확실하고.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그렇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하는 책, 예. 강의, 블로그 없다고 하면은 되겠어요? 큰 저는 채널 모든 것들을 다 블로그를 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예. 외부 강의도 거의 안 해요.
초청을 안 해줘. 써주시잖아요.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블로그에서 알아서 공지하고 신청하면 알아서 하고 이런 스타일이니 비정한 블로그- 세상이네요. 네. 왜 아무도 블로그가- 포인트 팬더님을 초청 안 해주시는 건가요?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출신 성분이 애매하거든. 오늘의 그러네요. 컨셉. 출신 그러네요. 성분이 애매하거든요. 이 사람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야, 부동산 하는 사람이야, 주식하는 사람이야, 책 읽는 사람이야, 작가야, 뭐야. 그 출시성이 좀 무섭네요. 그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좋게 표현하면은 저는 이거죠. 좋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양한 걸 한다. 다양하게 상당히인데 반대로 하면 저 사람은 낙지야? 뭐야 도대체 이걸 부동산을 부동산을 하려니 그쪽 전문가는 또 아닌 것 같고 책을 또 하려고 하니 이 사람은 그렇다고 뭐 문학소설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라서 책 쪽으로 뭐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근데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생각할 때 계속해서 제 블로그에 오는 사람들 덕분에 계속해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연결될 수가 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도 그거를 위해서 글을 쓰거나 그런 적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계속해서 했을 뿐. 멋집니다. 네, 수고이 데스네. 수고했으네. 진정한 그 자아실현의 상징이네요. 자아실현의 완전체. 완전체. 그러네요. 완전체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4만 명. 4만 명. 아, 그리고 4만 언제부턴가 공감수가 굉장히 급격히 늘은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굉장히 공감수가요? 공감수가요. 갑자기 막 늘으셔가지고 그렇게 그거는 되셨어요. 아니고요. 결국엔 그 이웃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뭔가 글 왜냐면 쓰는 패턴이 그러니까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글쓰기 패턴이 굳이 달라졌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제가 그 에세이라는 걸 많이 매일같이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에세이는 부담 없이 그냥 이제 이를테면 부동산 글을 올려도 뭔가 전문가처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보다는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확률과 통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수고이 데스네. 10,000명이 왔을 때 그 글을 보는 사람의 숫자가 있을 테고 그렇죠.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공감을 달아주는 숫자가 있을 테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 본 사람 중에 댓글을 달아주는 숫자가 있을 테고 예. 그럼 자연스럽게 숫자가 늘어나면 공감이 늘어나고 댓글수도 늘어나는 거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요. 좀 풀이 좀 넓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뭐 공감을 더 눌러주라고 저 같은 경우는 공감 눌러주세요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웃 숫자가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만, 늘 20만 가면은 얘기를 하는 게 제 블로그에 오는 경우는 저는 거의 특수한 분들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이를테면 투자, 부동산 때문에 그 블로그를 가요. 거의 대부분 그 글 때문에. 근데 저는 제 블로그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보다는 독서나 영화나 이런 것 때문에 찾아왔다가 이 사람이 투자를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연결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멋지십니다. 제 강의를 해봐도 뭐 이런 좀 몰랐는데 뭐 독서 리뷰 때문에 왔는데 하다 보니 투자해서 원래 관심이 있었던 건데 강의 들어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히려 이 사람 마음에 드니 한번 강의 들어보자 이렇게 연결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제 거 하다 보니 길게 이게 바로 사회재 끝난 건가요? 네, 이게 바로 사회재 위력 아니겠습니까? 뭐 결론도 없이 그쵸. 끝나는 건가요? 뭐 앞으로의 어떤 얘기했잖아요. 향방. 아니 그게 아니라 블로그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라. 블로그를 하는 네, 네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냐,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사람들은 다들 나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로 오려고 하니 블로그 운영하는 게 힘들지 않는 그쵸. 힘들죠. 게 아닌가라는 떨어지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이웃수, 조회수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쵸. 블로그에 올리는 건.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은 영화 블로그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영화와 부동산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주제를 나누어서 운영하는 게 나은가요? 블로그를 운영해 분리해서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그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낫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전문성적으로. 네.
제가 운영해 본 결과로는 그렇진 않아요. 워낙 피그맨님 다 다루시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부동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솔직히 뭐 여기 우리들도 다 부동산 하지만 영화 안 봐요? 드라마 안 봐요? 그렇잖아요. 드라마는 물론, 안 봅니다. 물론 나 아주머니. 그럼 나 물론 이제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문화생활을 잘 안 계시는 경우는 많기는 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영화는 좀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와서 부동산 글을 읽지만 또 가끔 이 사람이 올리는 영화 그 리뷰를 보면서 또 공감할 수도 있고 더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친근감이 들어서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같이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만 이 사람이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부동산 글을 올렸으면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네. 그 와중에 틈틈이 그런 그 영화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늘 제가 농담삼 하는 블로그 특히 부동산 쪽에 희조세로서 시조세. 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네이버나 이런 블로그 중에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블로그 중에 저보다 오래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9년, 네. 10년이죠. 09년 시작하는 분이 거의 없죠. 네. 예. 대부분 시도되네요, 보니까 진짜. 2013, 14년부터 시작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렇죠. 제가 11년. 네. 거의 그 전에 부동산 블로그 중에 그 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2013, 14년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거의 부동산 블로그로 유명하신 분들이. 몇 년을 붙여가지고. 네. 난 시조세였어. 핑크팬님. 할 말은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시조세 걸, 핑크팬.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게 제. 아하, 하고 싶은 걸 해라. 네. 아니 블로그 무슨 뭐 개인 채널이잖아요. 아, 그렇죠. 개인 채널인데요. 그렇죠 뭐 개인 채널인데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쓰면 되고 너무 그거를 의식하니까 또 글을 못 쓰는 거지. 그렇죠. 남을 부담스럽죠. 의식하니까. 예. 막 3-4시간 쓴다 그래요. 저는 뭐 하나 글 대체적으로 30분에서 1시간이면 쓰거든요. 야, 에세이 같은 건 한 20분이면 10분, 제가 20분이면 글쓴 거 보면 쓰고. 욕하겠네요. 막소리 개판이 이유가 있죠. 네. 막 자, 쓰니까. 어쨌든 오늘 제 거는 너무 오래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래 해주셔서. 네. 자, 그럼, 아까 결론이 뭐냐면 때문에 또 좀 더 오래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블로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스고이 데스네. 여러분, 안녕. 안녕.